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연휴 이후에 다시 한번 뵙는 신세계입니다. 쉬어가는 동안에 우리 방송을 쉬었습니다만 하지만 시장은 끊임없이 움직인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 70달러를 바로 좀 돌파를 하면서 현재 부근에서도 70달러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미국의 이란의 핵 협상 만료일이 가까워지면서 유가에 대한 움직임이 도드라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시간으로 8일입니다. 이제 넘어가는 새벽 시장 내에 일단 새벽 3시 이란 핵 협정과 관련된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예고를 한 상황인데요. 제가 맞춤 전략도 저희 신세계 오늘도 2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탄탄한 해외 선물 전략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열려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한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 가능하고요. 또 그 안에 채팅방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1부에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실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굳이 말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철 해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상당히 좀 오랜만에 좋던데요. 미세먼지 좋음으로 나오더라고요. 진짜 오랜만에 맑은 하늘을 본 것 같은데 우리 해외선물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계좌가 좀 답답하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맑은 하늘을 만들기 위해서 공기청정기가 반드시 필요하실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해외선물에 공기청정기 같은 그런 이 신세계 방송 뭐 한 2시간 정도 꾸준하게 참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기청정기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김형철 해설위원님의 오늘의 해설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뭐 미국 쪽과 이란의 핵 협상에 대한 부분 이제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또 전달을 한다고 했는데 그에 맞춤 역할 오늘 또 박나경 캐스터가 많은 활약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합니다. 박나경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5월 12일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5월 8일 미국 동부 시각으로 2시에 백악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트럼프가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죠. 트럼프가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발표하겠다라고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시장은 이 트위터로 인해서 이렇게 약간 정지가 된 것 같은 느낌도 들 정도로 다양한 진단들과 함께 숨죽이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자세한 소식들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박나경 캐스터의 활약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휴일, 연휴 동안에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흘러가고 있는지 저희 방송을 통해서 확인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우리 방송 신세계 2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동안 좀 놓쳤던 부분들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무엇보다도요, 오늘 화요일 저녁 신세계 함께 해주실 마스터님 소개할 시간입니다. 오늘의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해외선물 국가대표입니다. 선재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연휴들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 중요한 이슈 때문에 시장들 조용합니다. 우리 공기청정 인원분들과 함께 맑은 공기 마시면서 한번 숨을 되돌리고 그다음에 새벽녘에 있을 그림들 본 이후에 추가적인 그림들을 어떤 방향들이 설정이 옳은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고민하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부터 이제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중대한 발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현재 부분부터 좀 차근차근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과 그리고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장 그리고 이번 주 안의 시장의 분석을 오늘장 신세계 함께 하시면서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화요일 저녁은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2시간 동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10시 5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시각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일단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에 대해서는요, 일단 S&P 500 먼저 보시죠. 일단 연휴 동안에 꾸준하게 반등을 이어갔었던 S&P 500 지수입니다. 하지만 현재 부근에서는 보합권에서 일단 하락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죠. 2666.25포인트로 0.09%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실까요? 나스닥도 역시나 3일 연속 반등에 성공한 이후에 현재 부근에서는 다시 한번 좀 조정받고
높고 있는 상황입니다. 6,815.50포인트로 0.04% 약세 흐름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 보실까요? 자, 유로 FX는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가격대로 현재 지금 막 깬 것 같은데요. 1.19달러도 현재 깨진 상황입니다. 1.18890달러까지 떨어지면서 0.59% 하락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역시나 하락하고 있죠. 자, 이틀 연속 현재 부근 1310.1달러 선으로 그 전에 반등 이어갔었던 가격대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0.34% 약세 흐름으로 1310.2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최근에 가격대가 좀 움직임이 많았던 크루드오일 함께 보시죠. 자, 크루드오일은 일단은 4거래일 연속 상승세로 70달러의 지금 고지를 깬 상황입니다. 일단 전일장에서는요, 고가가 70.84달러까지 올라가면서 후반대까지 기록을 했었던 상황이고, 현재 부근에서 눌렸지만 70.06달러로 다시 한번 69달러 후반에서 70달러 초반대를 회복한 상황으로 70.06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욱더 또 중요한 것은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오늘장에 꽤 큰 상승 탄력을 이어가면서 0.44% 상승세로 93 라인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93.04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달러 인덱스까지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크루드오일이 일단 70달러 선을 돌파한 이후 다시 한번 70달러 회복을 한 상황이고요. 달러 인덱스가 계속적으로 고점 이어가면서 진행이 되면서 93 라인을 현재 구간 돌파한 상황입니다. 자, 일단 각 종목들별로 특징적인 부분도 많고 쉬어가는 동안에 어떤 이슈들로 인해서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박나영 캐스터 통해서 현재 외신 쪽의 뉴스 정리합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는 지난주에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인데요. 지난 주말 주요 지수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의 애플 주식 추가 매입 소식과 호평에 힘입어서 큰 폭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은 국제 유가 동향도 주시하고 있는데요. 이란 핵 협정 파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가운데 이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 오일 생산의 지속적인 감소 등 이렇게 공급 위축 우려가 유가를 밀어 올리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요.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로 배럴당 70달러를 상향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가격은 2014년 11월 이후 약 3년 반 만에 70달러 선을 넘어선 가격입니다. 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란 핵협정 파기 여부가 현지 시각으로 8일, 그렇죠? 결론이 나죠. 우리 시각으로는 새벽 3시입니다. 트위터 계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백악관에서 이란 핵 협정에 관한 나의 결정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동부 시각 오후 2시라고 밝혔는데요. 사실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5년 7월에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란이 체결한 이 이란 핵 협정은 이란이 그 핵 개발을 중단하고 또 서방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협정 당사국들이 이 만족할 만한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협정을 탈퇴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리고 이란에 대한 제재 우려로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배럴당 70달러를 넘어서는 등 이렇게 급등하고 있지만 이란 제재 현실화 이후에는 반락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하던 원유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확신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저널은 지난 한 달 동안 브렌트유 선물이 14%가량 높은 배럴당 75불까지 올랐지만 이 제재가 생각했던 것만큼 큰 원유 공급 위축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을 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등의 이 동맹국들의 반발을 고려해서 이란에 대한 제재를 단기간 더 연기할 수도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또 부분적인 제재만 있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강한 제재를 도입할 경우 가정하더라도 이 최근의 유가 상승은 과열됐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란 경제 제재 재개 전망으로 원유 선물을 매수한 투자자는 머릿기사가 아무리 강렬하더라도 뉴스에 팔아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의 발언인데요. 미국 통화정책의 여파에 대해서 과대평가하지 말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이 다우존스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스위스에서 열리는 컨퍼런스를 앞두고 공개한 그 연설문에서 미국 경제의 규모로 봐서는 연준의 정책이 다른 국가에 미칠 파장은 예상 범위 이내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의 정책이 다른 국가의 금융 여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아무래도 좀 과장되는 경향이 있다는 게 주장입니다.
시장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나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인데요. 금리가 6번 올랐지만 미국의 금융 여건은 완화적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장기국채의 금리 상승의 여파로 신흥국에서 자금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의 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의 금융정책 정상화와 또 이에 따른 장기 금리 상승은 미국으로의 그 자금 이동과 또 달러화 강세를 부추기고 있고 또 이는 신흥국의 달러화 부채 부담 확대로 이어진다고 말했는데요. 이런 현상이 점점 커질 경우에 세계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그리고 달러화는 미국 국채금리 오름세로 또다시 상승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외환 전략가들은 물가 상승 기대에 따라 연준이 총 4차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강해진 것이 달러에 계속해서 상승 연료로 작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나 달러화의 강세로 신흥국 시장에서의 자금 이탈이 가중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고 CNBC가 보도를 했는데요. 최근 달러화가 지속해서 강세를 보이는 데 따라서 지난주 신흥국 시장 펀드에서 올해 처음 자금 유출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달러는 단지 3주 연속 상승했을 뿐인데 신흥 증시는 이 기간 동안 하락의 압력을 받았다면서 이 달러 강세가 지속하면서 신흥 증시에 역풍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리고 독일의 3월 산업 생산 전월비가 1% 상승하면서 예상치였던 0.8%를 상회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소식인데요. 독일 역시 3월 무역 흑자가 220억 유로를 기록하면서 수출 전월 대비 1.7% 상승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최근 올라왔었던 국제 유가에 대한 부분, 매수자에 대한 조언도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6번 올렸지만 미국의 금융 여건은 좀 완화적이다.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수에 대해서 상승 쪽으로 흘러갔었던 이전의 상황도 다시 한번 좀 짚어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달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신흥국에서의 자금 유동성이 좀 이탈이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달러화에 대해서 고점을 어느 정도까지 더욱더 높여갈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잠시 후 저희 함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부근에서 외신 쪽의 뉴스도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그렇다면 오늘 출연진 분들과는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까요?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먼저 S&P 500 6월물입니다. 이란 핵 협정을 좀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유가 급등 흐름에 동반 상승을 했었던 지난 거래일에 S&P 500의 흐름이었습니다. 현재 부근에서는 보합권에서 혼조세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S&P 500은 2666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인데요. 6월물입니다. 미국 경기 호조의 달러 상승 기류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자, 거기에 유로 약세는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부근에서는 1.19달러도 깬 채 1.18, 930달러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가격대에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란 핵협정 폐기 우려에 70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일단 새벽으로 넘어간 새벽 3시에 발표를 대기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일단 오늘 거래일 안에서는 70달러가 이탈이 됐었던 흐름 속에서 현재 부근에서는 70달러 회복이 된 상황이고요. 70.04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크루드 오일 세 번째 이슈로 점검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슈는 골드 6월물입니다. 달러화 강세와 금 수요 감소에 따른 하방 압력을 지속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현재 부근 1310달러도 깨졌는데요. 1309.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골드까지 마지막 이슈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네 가지 이슈 준비를 했습니다. S&P 지수와 유로 FX 그리고 크루드 오일과 골드까지 네 가지 이슈인데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슈인 S&P 500으로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는 일단 그 전 거래일에 유가가 상승하면서 지수에 대해서도 상승 탄력을 좀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현재 부근에서는 일단 이란 핵 협정에 대해서 이제 새벽 기다리고 있는 시간인 만큼 현재 혼조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S&P 500에 대해서 의견 나눠볼게요.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S&P 500입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저와 마스터님 다운이고요. 해설위원님이 업의 의견을, 그리고 박나경 캐스터 외신 쪽에서는 관망에 대한 의견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3거래일 연속 반등, 나스닥과 S&P 모두 성공한 이후에 현재 부근에서는 아직 개장 직전이기도 하고 혼조세에서 좀 보합권 움직임인데요. 마스터님의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뭐 전반적으로 방금 전까지 리딩하다 왔었는데요. 전반적인 관점은 보합 관점입니다. 아직 큰 방향성들 잘 모른다. 이게 맞는 것 같고요. 우선은 그 대신 저희가 뭔가 분석을 해서 볼 필요는 있겠죠. 우선은 매수로 굉장히 셌었습니다. S&P 보자면 우선 30분 분봉으로 단기 3월부터의 저항점들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 구간들이 돌파가 된다면 얘네들은 매수세들 흐름들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채널 구간 상단부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선은 S&P하고 나스닥 전반적으로 그림은 비슷할 건데 그럼 나스닥은 어디에 저항을 받고 있냐? 단기적으로 채널 구조를 여전히 갖고는 있고요. 그다음에 분봉상에서 보자면 얘네들은 24일부터의 저항들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구간들이다. 그렇다면 아직은 고점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기준을 설정해서 싸우기는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그림들을 보더라도 이 구간들, 저항들 그대로 두고 있는 모습들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아직은 이제 고가에서 물론 이 구간들 아래 구간들 지지력들이 강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림들 4월 18일 날 얘네들 저가로 올라갔다는 거에 우리는 주목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구간들이 지켜준다면 우선 매수가 유리하겠죠. 하지만 아직 저항점들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고점 제약에 그냥 보합 정도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냥 이거 매도는 관점이겠죠. 물론 저희가 매매하거나 리딩할 때는 우선은 관망하자. 이게 주력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새벽에 있을 내용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지수들 영향을 준다면 그걸 보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 한마디로 얘네들 보시면 3월 초에 내려갔던 지지력들, 지켜줬던 지지력, 걔네들을 올라선 상태고요. 그 다음에 추세를 막고 싸우는 애들이라서 단기적으로는 보합권에 들 가능성이 아직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2660 지수를 지키느냐, 2680 지수를 올라타느냐에 대한 관점에서는 우선은 얘네들은 좀 관망하시다가 방향성들 보고 결정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자면 전반적으로 얘네들은 그렇습니다. 오기 전에 다들 얘네들 강한 전 지지력들을 중심으로 매수 혼조세 양상을 띠면서 보합을 띌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드리고 왔고요. 그렇다면 우선은 위쪽 고가를 테스트할 때도 얘네들 단기 저항들 이런 구간들 계속 저항을 받겠죠. 그래서 물량들이 빠져나오는 구간들에 놓여있기 때문에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우선은 아직은 보합권 매매 전략이 유효하겠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얘네들 추세를 넘어갔을 때 단기적인 이 구간 안에서도 아랫마디와 윗마디를 나눠서 보시고 짧은 손절로 대응하시는 매매 전략이 유효하겠다. 그래서 큰 흐름상에서는 아직은 관점을 두지 마시고 저항이라고 보시고요. 단기적으로 얘네들도 다이버전스가 뜬 이후에 눌림을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달러 인덱스 있다가 유로 FX를 할 때 저희가 언급을 드리겠지만 달러도 강한 상태에서 지수가 지속적으로 강했었습니다. 제일 아랫게 지수고요. 그렇다면 이제까지는 달러 강세 그다음에 지수의 강세를 띄었었고 그 지수의 강세는 우리가 예상하고 우려했던 것처럼 아시아 시장이 휴장이 맞는 5월달 특히 또 어린이날 때 얘네들이 지수가 급등을 해서 올려놓은 모습을 보였었죠. 휴일 오기 전에 그 우려에 대한 언급을 드렸었는데 작년에도 크루드 오일이 5월 5일 날하고 휴일 때 아시아 시장에서 150핍 매도로 빠졌다고 반등하는 모습들, 물량들이 없는 아시아 시장을 공략해서 가격 조정을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5월 달에 이런 모습들 많이 보였다. 오늘 국내 증시도 317지수 아래를 공략해서 315지수가 밀렸다 316지수 부근에서 저항을 많이 받을 걸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지수가 고가를 높였지만 이제부터는 다시 달러 인덱스가 있다가 넘어간 걸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걔네들 넘어간 이후에 갑작스럽게 마디가를 낮추고 싸우고 있다. 여기에 좀 집중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달러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이제까지 달러 영향을 받지 않고 같이 강세를 띄었던 모습으로 지수에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지지를 받을지를 한번 추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추세 상단부에서는 우리는 쫓아가는 전략을 펼치지 않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다이버가 뜬 이후에 저항을 받은 아이들은 그냥 보합권 매매 전략에 반등했을 때 매도로 살포시 눌러보면서 짧은 손절로 저항을 예상하면서 싸우는 게 그나마 해볼 만한 거다. 이 정도의 관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큰 그림 안에서 큰 흐름에 대해서는 좀 관점을 두지 마시고 현재 혼조세인 부분에서 좀 접근하셔라라는 보합권 매매 전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현재 지수에 대해서는 보합권 매매 전략을 말씀드렸고 좀 짧은 손절을 잡고 대응해보자라는 지수에 대해서 먼저 전략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다운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마스터님의 의견에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해설리님의 의견은 좀 다른 의견인데 업에 대한 의견이셨죠? 네, 일단은 저는 단기적으로 오늘장은 모르겠으나 오늘장만 잘 남겨주면은 아래로 내려오는 추세선 넘겨주고 한 2,700까지는 충분히 좀 열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삼중바닥을 만들어 놓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쌍바닥 이후에 그러니까 그제 밑골이 좀 길게 나왔고 전전일날 이제 양봉 좀 뽑아냈고 어제 이제 추세선 상단에 좀 걸려 있고 오늘도 마찬가지여서 이제 조금 눈치 보기 모습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여기만 넘겨주면 사실 위쪽으로는 충분히 좀 더 열려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 잘 열어놓으면 사실 2월 달부터 조정받았었던 그 윗자리까지도 좀 열려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이평선들 위치에서 이제 좀 눈치를 보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요 자리만 잘 고비라고 표현하는 게 어쨌든 해외 선물은 양방향이기 때문에 고비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좀 그렇지만 여기만 넘겨주면 아래쪽보다는 위쪽의 가능성이 조금 더 열려있는 그런 시장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쪽의 스페이스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짤막한 상승에 대해서 재료가 남아있다. 그 부분에 가격대가 좀 남아있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상승 쪽으로는 단기적 접근으로 짧게 대응하시는 전략 업에 대해서 지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다운과 업에 대한 의견 모두 들어봤는데 외신 쪽에서 지금 관망을 들어주셨거든요. 먼저 추가적으로 외신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관망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일제히 외신들은요, 5월 12일을 앞두고 당장 지금 5월 8일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숨을 죽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모든 게 결정이 된다라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사실 먼저 관망을 말씀드렸다고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좀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시장 상황은요. 코앞으로 앞둔 트럼프의 핵 관련 제재 결정에 출렁이면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이목이 여기에 집중되면서 2015년에 있었던 이란과의 핵 협정이 얼마나 이번에 영향을 끼칠지는 두고 봐야 한다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이 미국의 압박과 협박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제재와 그동안의 협정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앞으로 신규 제재가 있을지 모른다. 계속해서 협박을 해왔는데도 최근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트럼프에 맞설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로이터도 역시 보도를 했고요. 미국이 이제 아무래도 이 제재를 물러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 제재 위협 속에서도 이란은 계속해서 세상과 건설적인 관계 구축을 할 것이다라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란 쪽은요, 미국 쪽에 별로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것 역시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나온 이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두고 봐야 한다는 보도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아시아 시장은요,
지금 긍정적인 흐름으로 마무리되고 또 유럽 역시 좀 이런 분위기에 좀 압박을 받은 분위기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러한 이렇게 정치적인 격동 속에서도 기업 실적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다양한 기업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제롬 파월의 이제 발언이 여기서 좀 주목이 됩니다. 취리에서 그 화요일에 그 컨퍼런스에서 이야기를 했죠. 연준 금리 인상은 결국 이 개발도상국 경제 위험과 많은 사람들이 처음 생각했듯이 이렇게 주식 시장에도 위협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중앙은행은 시장의 분쟁을 피해서 정책적인 부분을 분명히 하면서 소통을 계속해서 해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의 모든 중심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발표한 것인가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지금 마켓워치의 한 가지 기사를 좀 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전문가들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단기간 동안의 시장 상황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의 안정을 위협하는 결정이 될 것임에 분명하고, 또 만약에 미국이 이 제재를 거두는 것을 거부하면 무역 파트너들이나 잠재적인 적수들, 예를 들면 이제 중국과 러시아 등이겠죠. 이런 파트너들에게도 긴장이 역시나 가속화돼서 무역 분쟁이라든가 혹은 러시아와의 갈등 역시 좀 더 깊어질 우려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란의 오일 공급에 당연한 타격을 주면서 3년 반 동안 고공행진을 했던 오일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반응은 지켜봐야 한다. 아직 트럼프의 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좀 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전반적인 보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망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외신 쪽의 의견 관망으로 현재 확인됐고요. 그에 맞는 외신 쪽의 의견 다시 좀 간추려 드린 상황입니다. 이란 제재 발표 전까지는 시장에 대해서는 관망세가 좀 짙게 이어질 만큼 그 새벽 3시 이전까지에 대해서는 관망에 대한 의견이고요. 일단 발표 이후에 시장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는 외신 쪽에서는 새벽 3시를 기점으로 관망에 대한 의견과, 그리고 해설위원 쪽에서는 아주 위쪽으로의 공간이 조금 남아있어서 단기적인 반등으로 좀 보셔도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선이 지금 다운의 의견을 주시면서 혼조세 장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위쪽 상방에서는 어떤 가격대가 좀 저항점으로 보여지시나요? 우선은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우선은 단기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성을 설정을 잘 못하고 있을 때는 시장도 우선은 그거에 대한 혼조세에 대한 관점을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선은 추세 상단부를 갖고 있으면 지금 한번 지우고 볼까요? 네. 지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는 그냥 추세 상단부입니다. 얘네들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 고가를 제외한 자리들, 얘네들 저항을 한번 보는 거였거든요. 그렇다면 얘네들을 연결해서 이렇게 봤을 때 이 구간들 추세 움직임에 대해서 좀 어중간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올라가서 싸우다가도 또 내려와서 싸우고, 그 다음에 쌍절을 아까 깼다가도 다시 얘네들을 껴드는 모습을 보이고요. 한마디로 얘네들은 여기서 혼조세를 띄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쪽을 올려놓는다면 그거는 이제 추세일 때 해설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2700, 2720 지수가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우리가 관점을 봤을 때는 그 미장 전에서 얘네들이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논다는 거는 고점을 제외한 자리들, 그 다음에 저가를 제외한 자리들, 얘네들 부합을 보겠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벌써부터 이렇게 막혀서 여기서 출렁거리고 있지만, 아무래도 매도로 밀더라도 얘네들을 2658 지수를 깨지 않으면 좀 두려울 거라 봅니다. 오늘 관점을 저희가 크루드오일하고 지수를 이 구간 위에서 막고 매도를 치자고 사인을 드렸었는데, 제가 리딩을 할 시점에 이미 내려와 버려서 다시 재매도를 못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막고 떨어진 아이들이 이제 이런 구간에서 공격적으로 매도로 빠지기 시작을 하죠. 근데 개인적으로 개인들이 매매할 때는 사실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가를 깨지 않으면 얘네들이 먹을 게 별로 없고, 또 깨다가 다시 출렁거리면 이제 두려움에 떨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선은 관점에서는 안 잡히더라도 위에서 노리고 있다면
좀 더 유용하겠지만 그 시간대가 뭐 2-3시 이전에 오지 않는다면 사실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사실 공격적으로 이런 자리를 치고 분할을 치시고 그 다음에 손절을 위에다 잡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게임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뭐 저가를 깨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먹을 게 별로 없는 구간, 그 다음에 중심 자리 아래에서 매도를 따라잡아서 쳐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칠 때는 좀 여러분들이 좀 더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선 윗구간을 올라오면 출렁거리더라도 위를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이 윗자리가 이 자리보다 더 유리하진 않죠. 이미 유럽장에서 매도를 치고 그 다음에 다시 맞고 매도를 쳐서 저가를 깨냐 못 깨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아마 얘네들은 굉장히 위험한 구간의 매매 전략이 될 거다. 그래서 만약에 윗구간을 잡으시겠다면 차라리 얘네들은 집수를 기다리셔서 얘네들을 넘어가서 위에서 되돌림을 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아래 구간을 깨고 내려가서 추세가 완전 변경되는 걸 보시고 그 다음에 얘네들 윗자리를 막고 추가적인 매도를 보실 수 있는지 그걸 보는 게 더 낫다. 그래서 아예 다 무너진 다음에 추세를 깨고 얘네들 전 지지력들 이런 구간들 깨면 얘네들은 매도라고 좀 인정하고 싸워도 되지 않겠습니까? 얘 아래에서 매도를 치고 그 다음에 2663지수를 저항으로 막고 아래 노는 아이들 이미 빠진 이후에 매도를 보시던지 아니면 이 구간을 넘어갔을 때 이 구간을 넘어간다는 건 얘네들이겠죠. 한마디로 얘네들이 신고가를 강하게 친 이후에 그 다음에 고가를 더 높여야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고가를 계속적으로 시도를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에서 갇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얘네들이 갱신한 이후에 다시 되돌림을 보는 매도 정도. 그래서 굉장히 큰 급등 2700선 이상에서 2720선 뭐 그런 정도에서 되돌림을 본다든지 아니면 아예 2658지수를 깨고 내려간 아이들을 다시 반등을 막고 매도로 싸운다든지 이런 두 가지 매도가 오히려 더 유리한 장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지수 상황에 대해서 가격적으로 또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2680선 이상에서의 좀 매도 구간이거나 또는 매도에서 좀 맞고 빠진 애들이죠. 빠진 가격대죠. 2663포인트 선에서의 두 가지 가격대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10시 30분 지나가면서 오늘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상황인데 외신 쪽에서 지금 지수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 들려왔다고 하는데 정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제가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좀 같이 좀 보여드리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잠시만요. 네. 지금 트럼프의 결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이제 숨을 죽이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아무래도 앞으로의 그 방향을 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진단 기사가 있어서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중국은 아마도 그를 무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중국은요, 어떤 제재를 하든 어떤 결정을 내리든 본인들과는 크게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보면서 크게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무시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중국은 인도와 함께 그 이란의 오일을 구입하는 투탑 고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사실 이란에 대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이란과의 거래라든가 혹시 이 중국의 경제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볼 것이라고 이제 CNBC가 보도를 하고 있고요. 한편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동맹국인 일본과 대한민국은 이란의 제재에 대해서, 미국이 이란의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할 것이고, 또 전략적인 관계상 가장 큰 압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또 인도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과 함께 그 이란 오일을 구매하는 가장 아주 주요한 고객 중에 중국 다음으로 큰 고객인데요. 인도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사이를 비집고 아마도 인도의 영향을 덜 받을, 그러니까 부정적인 영향이겠죠. 아무래도 유리할 만한 조건적인 면에서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어떻게 인도가 자세를 이제 방향을 보여야 될지에 대해서 판단한 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결정하고 또 여기저기에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트럼프의 결정에 따라서 전 세계 국가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냥 전망 보도겠죠.
있죠. 정확한 건 아니지만요. 그만큼 이제 모든 관심이 이곳에 쏠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새벽 3시를 기점으로 내일 이 시간에는 다양한 소식들이 또 전해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중국과 인도가 이란에 오일을 구입한 최대 고객이다라는 그 부분까지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10시 36분 지나가면서 오늘의 화요일장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상황입니다. 자, 개장과 함께 또 시장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시세 살펴드립니다. 시세 보시죠. 자, 일단 혼주세로 이어가고 있었던 S&P 500과 나스닥 지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락폭이 더욱더 커진 상황이고요. S&P 500 지수는 2663포인트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도 초반보다는 가격대에 더욱더 빠졌죠. 6808.25포인트, 6806포인트까지 내려가면서 0.17%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FX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유로FX가 하락폭이 더욱더 커졌네요. 1.19달러 깨진 이후에 이탈 이후에 더욱더 하락하면서 1.18850달러까지 내려갑니다. 0.62%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다시 한번 보시죠. 자, 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폭이 더욱더 확대가 되면서 1310달러 이탈 이후에 1307.8달러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다시 한번 보시죠. 하지만 크루드오일은 지금 현재 구간 70달러 회복과 동시에 다시 한번 가격대 올라가면서 70.27달러까지 반등합니다. 0.39% 상승세 유지가 되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93선 93선 이탈 이후에 다시 한번 돌파 이후에 06영선까지 올라가면서 0.47% 상승세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의 고점은 93.070선까지 올라갔고 현재 부근에서 93.06영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달러 인덱스까지 현재 구간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뉴욕 증시 본장에서도 이란 핵 협상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하락 출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수에 대해서는 본장 현물과 선물 쪽에서도 모두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로 FX도 1.19달러 가격대 이탈한 이후에 하락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하지만 크루드오일만이 홀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70달러 초반대까지 다시 안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 부근에서 개장 뉴스 어떤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지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네, 지금 바로 CNBC에 이제 나온 기사, 따끈따끈한 기사인데요. 네, 지금 시장은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 발표를 앞두고 하락 출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우존스 역시 28포인트 떨어진 수치고요. 디즈니가 이 중에서 가장 좀 안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0.1%를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나스닥도 0.1%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동부시각 2시에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 시간까지는 아무래도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트럼프의 결정에 따라서 이 시장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즉 다양한 상황 연출이 나올 것 같다라고 역시나 숨죽이면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어떤 이런 이란에 대한 제재 역시 미국과 또 북한이죠. 예, 북한과의 이런 대외적인 정책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어떻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에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실마리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이란을 좀 압박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이란은 이에 대해서 또 강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란에 대한 제재를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다른 국가들에 동조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지금 시장의 반응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시장의 반응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또 다른 소식들 나오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부근에서의 뉴욕 증시 본장 개장 이후에 뉴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개장까지 좀 알아봤고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 FX죠. 유로 FX는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적으로 달러 인덱스는 93라인도 돌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방금 전에 1.19달러 이탈된 이후에 더욱더 하락에 대한 가속도 붙으면서 1.18850달러 선까지 하락하고 있는 유로의 모습입니다.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유로 FX에 대해서 의견 나눠볼게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만장일치로 모두 다운에 대한 의견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유로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현재 부근에서 전략, 마수사님 어떻게 좀 짜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매도 1.1850 때부터는 추격하지는 마시고요. 우선은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62.30대 상공지수까지 추세 매수를 끌고 왔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간부터 매도로 돌릴 수 있는지를 본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매도를 돌려서 먹었었고요. 대신 매도를 돌리면서 수익이 났을 때도 말씀드린 게 얘네들 좀 이상하다. 달러가 좀 더 힘을 낼 것 같기 때문에 신고가에서 눌림 말고는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92.830대를 넘어가면서 얘네들은 매수 힘을 받기 시작했고요. 지수가 얘네들하고 같이 움직이다 갑자기 눌림받는 이유도 뭐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보합권 내에서 움직인 거는 달러 강세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얘네들이 추세가 넘어갔을 때부터는 그때부터는 달러 강세에 모든 상품 통화들이 신경을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추가적인 그림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아까도 뭐 매수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 그랬고요. 걔네들이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미 분봉상에서나 틱봉상에서의 유럽장 그다음 미장 전에 이미 빠진 상태였고요. 그 전에 단기적인 노림수는 얻을 수 있으나 5만 원에서 10만 원 내외에 구간밖에 주지 않았고 이미 제가 리딩하고 있을 때 이가 빠진 상태라서 그래서 저희는 저가에서의 작은 흔들림 배팅은 들어오겠으나 얘네들은 이미 빠진 상태다. 그래서 이 자리를 안착하지 못하며 얘네들은 지속적인 매도 관점일 거고요.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도 지속적으로 상단부 제약을 두고 싸우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오기 전에 저희가 골드를 한 30표 정도 수익을 드리고 리딩으로 왔었는데 그 구간에서 여기서 혼조세 뛸 때만 드렸었거든요. 대신 얘네들이 지속적으로 지키고 매수 배팅이 들어가는 구조라서 시장은 앞으로 얘네들이 넘어간 이후에는 넘어가기 전에는 어차피 혼조세이기 때문에 개별 이슈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수도 같이 강할 수 있고 모든 게 강할 수 있지만 달러가 추세를 내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그때부터는 얘네들은 뭐다? 달러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미 중심을 지키고 간 애들 지속적으로 돌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는 거고요. 대신 이제 유로 FX를 단기적인 오늘 그림 보자면 뭐 미장 초반에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850대 저항 지지력을 받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쫓아가는 거나 하지 마시되 반등하는 애들은 여전히 달러가 다시 아래 구간 뭐 92.40대 아래로 깨차지 않는 이상은 달러가 강세를 띠기 때문에 눌림에서도 매수를 잡으셔야 되고요. 다음에 다시 이 자리로 온다면 다시 매수 노림이 좋겠죠. 한마디로 얘네들은 뭡니까? 반등했을 때 1.19, 10대에서는 다시 손절 잡고 매도를 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오늘 가다가 여기서 막혀서 끝나더라도 반등 시에 다시 추가적인 달러 강세의 여파를 보시는 게 좋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로에 대해서는 역시나 또 달러 인덱스 비교해서 함께 좀 참고가 될 비법들을 좀 말씀을 해 주시는 상황인데요. 일단 달러 인덱스가 현재 부근에서는 93 라인을 돌파한 이후에 93.120까지 간 상황입니다. 92.40 라인 뭐 지지가 될 시 계속적으로 상승 쪽으로 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는 상승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유로에 대해서는 반등 시 매도적인 관점으로 이제 달러 인덱스에서 눌림 시 매수적인 부분이라면은 유로 FX에서는 반등 시 매도적인 부분으로도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 함께 좀 비교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달러 인덱스가 현재 93.125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 추가적으로 함께 전달을 해드릴게요. 자, 유로 FX에 대해서 마스터님의 의견 먼저 들어봤고요. 지금 만장일치로 다운의 의견이 확인됐기 때문에 해설위님의 의견도 추가적으로 들어봅니다. 네. 떨어지는 칼날을 잡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위에부터 이제 추세적으로 지금 몇 거래일인가요? 양봉 딱 2개, 3개 정도 나고 4월 19일 뭐 그 전부터 치면 4월 17일부터 계속 음봉으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단기적으로 저점을 확인하고 나서 뭐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이 자리에서 역추세로 매수로 들어가서 뭐 수익을 내느니 추세 방향대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달러 인덱스도 그렇고 유로도 그렇고 추세가 좀 확연한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이 추세를 좀 거스르지 말자라는 의견으로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로 FX에 대해서는 하방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달러 인덱스 상방 쪽으로 상승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추세를 좀 거스르지 말자라는 의견으로 좀 조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외신 쪽의 의견도 역시나 다운인데요. 추가적으로 들어볼게요. 네. 지금 그 유로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 그 틈이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급락하는 이 하락세를 잡을 길이 없다라는 표현과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에 반대로 이제 2018년에 그 달러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지금 이러한 그 달러의 상승이 지나치게 빠른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우려 속에도 이러한 말들과 는 무색하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은요, 당연히 아시다시피 미국 국채금리와 미국 경기가 호황세로 가면서 이제 이어가고 있는 것이고 또 이에 반해서 유로와 또 아르헨티나 페소 같은 경우에는 급하락하고 있다는 소식도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뭐 역시나 환율 쪽도요, 시장의 관심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이냐,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에 달려 있고 이에 따라서 핵 협상과 또 그에 대한 미래가 펼쳐질 거기 때문에 그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또 이제 환율 시장 역시 이제 영향을 받지만 그 영향은 그래도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일본의 그 FX 그 스트래티스트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투자자들은요, 미중 무역 분쟁과 또 북한 문제에 대한 위험이 완화되면서 이렇게 달러 쪽으로 관심이 집중되면서 그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옮겨가면서부터 그 랠리에 불이 붙었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미국의 그 이란에 대한 제재는요, 아무래도 이 달러를 지지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혼자서 이 기존의 협정이 모순이다. 뭔가 문제점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혼자서 단독 행동을 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우려 속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미국의 협약 철회는 전 세계적으로 고립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달러는 조금 약세를, 이 달러 랠리에 조금 하방세를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달러의 전반적인 강세를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무시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보면서 특히 그 이머징 마켓의 통화, 예를 들면 말씀드렸다시피 아르헨티나 페소의 경우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 역시나 도쿄의 그 스트래티스트가 얘기를 했고요. 달러에는 소폭 하락하고 역시나 말씀드린 대로 달러 인덱스는 상승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역시나 독일 때문에도 그 유로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또 유로존의 투자 압박 분위기 속에서 역시나 달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그 부진한 그 유럽 시장의 경제 데이터가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곧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라앉힌 데는 일조했고 또 일반적인 통화의 주요 견인 요인이다라고 또 시장은 보고 있는데요. 사실 또 미국의 이 통화정책 정상화대한 노력이 다른 국가들에게 있어서는 달러의 주요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계속돼서 미국 금리에 대한 인상 우려 속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라틴 아메리카 화폐가 싼 가격에 매각을 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역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칠레, 아르헨티나 페소는요, 간밤에 1% 넘게 하락을 했다는 소식까지 마지막으로 전달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트럼프의 결정에 따라서 환율 시장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남미 쪽의 통화 역시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달러에 대해서는 상방 쪽으로와 그리고 앞으로 좀 흐름 속에서 달러 약세에 대한 부분 점쳐 있고요. 뭐 상대적으로 일단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그런 달러 대비한 그 환율이 좀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유로FX 저희가 두 번째 이슈로 점검해드렸는데 문자가 왔어요. 끝자리 6903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마스터님 달러 인덱스 93선 온다고 하셨는데 정말이네요. 감사합니다. 유로 수익 났습니다. 라고 네, 또 감사 문자도 좀 도착을 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와 유로 함께 봐드리면서 저희가 문자 확인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 유로 FX까지 저희가 일부 안에서 설명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전략에 대한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 잠시 후 2부에서도 크루드오일과 그리고 골드를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